주식 관련 뉴스나 커뮤니티를 보다 보면 같은 사건을 두고 어떤 사람은 이제 끝났다고 말하고 어떤 사람은 지금이 기회다라고 말하거든요. 처음엔 그냥 의견 차이겠지 했는데 공부를 하면 할수록 그 두 반응의 차이가 단순히 낙관론, 비관론의 문제가 아니라는 걸 알게 됐어요. 사건의 표면을 보느냐 아니면 구조를 보느냐의 차이더라고요. 오늘 제가 공부하면서 이 차이를 아주 선명하게 보여주는 사례를 하나 가져왔어요. 바로 2026년 3월 말 구글이 발표한 기술 하나 때문에 반도체 주식시장이 한순간에 패닉에 빠졌던 사건이에요. 마이크론이라는 미국 반도체 회사 주가가 하루 만에 10% 넘게 빠지고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도 7% 가까이 급락했어요. 시장에는 즉각 반응이 쏟아졌죠. AI 거품이 드디어 터지기 시작했다. 반도체 슈퍼사이클이 끝났다. 이런 말들이 뉴스 헤드라인을 가득 채웠어요. 근데 저 이 뉴스 처음 봤을 때 솔직히 좀 멈칫했어요. 왜냐면 주가가 빠진 이유가 반도체가 너무 많이 팔렸다거나 수요가 줄었다는 게 아니었거든요. 구글이 AI 관련 새로운 기술 논문을 하나 발표했는데 그게 반도체 회사들 주가를 박살냈다는 거잖아요. 직관적으로 이게 잘 연결이 안 됐어요. 기술 발전이 왜 반도체 회사한테 나쁜 소식이 되는 걸까? 사실 이런 식의 반응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에요. 2023년 초에 챗GPT가 처음 나왔을 때도 비슷한 일이 있었어요. AI가 이렇게 똑똑해지면 개발자들 일자리 없어지는 거 아니야? 라는 반응이 쏟아졌는데 실제로는 AI 개발자 수요가 오히려 몇 배로 늘어났잖아요. 기술의 등장을 표면적으로만 읽으면 이런 오해가 생기거든요. 저는 이 사건도 비슷한 맥락일 수 있겠다 싶어서 직접 파고들어봤어요. 구글이 발표한 기술 이름은 터보 퀀트예요. 처음 들으면 게임 캐릭터 이름 같기도 하고 뭔가 있어 보이는 단어 조합 같기도 한데요. 실제로 어떤 기술인지는 본론에서 차근차근 뜯어볼 거고요. 지금 도입부에서 제가 먼저 짚고 싶은 건 이 기술이 아니라 이 기술이 발표됐을 때 시장이 보인 반응 그 자체예요. 사람들은 왜 이 기술 발표 하나에 반도체 주식을 다 던졌을까요? 간단히 말하면 이래요. AI가 메모리를 덜 쓰게 해주는 기술이 나왔다. 그러면 반도체가 덜 팔린다. 반도체 회사 매출 줄어든다. 주가 하락. 논리적으로 보이죠? 저도 처음엔 그럴 수 있겠다 싶었어요. 그런데 이 논리 한 단계만 더 들어가면 금방 구멍이 보여요. AI가 메모리를 덜 쓰게 된다는 건 사실이에요. 근데 그래서 기업들이 반도체를 덜 살까요? 아니면 아낀 비용으로 더 많은 AI를 더 빠르게 돌릴까요? 이게 이 영상의 핵심 질문이에요. 경제와 기술을 조금 더 깊게 공부하다 보면 효율이 좋아졌을 때 소비가 줄지 않고 오히려 폭발적으로 늘어난 역사적 사례가 생각보다 훨씬 많다는 걸 알게 돼요. 경제학에는 이걸 설명하는 개념이 따로 있는데 그것도 본론에서 같이 살펴볼 거예요. 제가 오늘 이 영상을 만든 이유는 딱 하나예요. 이런 기술 발표가 나왔을 때 시장이 왜 그런 반응을 보이는지 그리고 그 반응이 구조적으로 맞는 건지 아닌 건지를 같이 차분하게 따져보고 싶어서예요. 투자를 권유하거나 특정 종목을 추천하려는 게 아니에요. 저는 그럴 위치도 아니고 그 전에 스스로 사고하는 힘을 기르는 게 먼저라고 생각하거든요. 오늘 영상이 그 연습이 됐으면 해요. 자, 그럼 본론으로 넘어갈게요. 터보 콘트가 실제로 뭔지, 시장은 이걸 어떻게 읽었는지, 그리고 역사는 비슷한 상황에서 어떤 흐름을 보여줬는지 하나씩 풀어볼게요. 터보 콘트가 실제로 뭔지부터 제대로 뜯어볼게요. 이걸 이해하려면 먼저 AI가 대화를 어떻게 기억하는지를 알아야 해요. 우리가 챗 GPT 같은 AI랑 대화할 때 대화가 길어질수록 AI가 앞 내용을 점점 못 따라오는 느낌 받은 적 있지 않으세요? 이게 그냥 AI가 멍청해서가 아니에요. 구조적인 이유가 있어요. AI는 대화를 이어가기 위해서 지금까지 나눈 내용을 전부 임시로 저장해둬야 해요. 이 임시 저장 공간을 KB 캐시라고 불러요. 쉽게 말하면 AI의 단기 메모장 같은 거예요. 대화가 10줄이면 메모장도 작지만 대화가 1000줄이 되면 메모장이 어마어마하게 커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 메모장을 저장하는 공간이 바로 GPU 안에 있는 고성능 메모리 HBM이에요.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가 전 세계 시장을 사실상 나눠 갖고 있는 것이 바로 이 HBM이죠. 문제는 이 KB 캐시가 너무 커진다는 거예요. AI 서비스를 운영하는 기업 입장에서는 사용자 수가 늘어날수록 대화가 길어질수록 비싼 GPU와 HBM을 배속 더 사야 했어요. 운영 비용이 천문학적으로 올라가는 구조였던 거죠. 구글이 발표한 터보 퀀트는 바로 이 KB 캐시 문제를 해결하는 기술이에요. 핵심만 말씀드리면 이 임시 메모장에 저장되는 데이터를 훨씬 작게 압축하는 거예요. 구체적으로는 두 가지 수학적 방법을 썼어요. 첫 번째는 폴라 퀀트예요. 복잡하게 흩어진 데이터를 일정한 방향으로 정렬해서 아주 효율적인 구조로 재배치하는 방식이에요. 이사할 때 짐을 그냥 막 던져 넣는 게 아니라 테트리스 하듯이 딱딱 맞춰서 공간을 줄이는 것과 비슷한 원리예요. 두 번째는 QJL이라는 알고리즘이에요. 데이터를 압축하다 보면 정보가 조금씩 손상
손상될 수 있는데 이 손상을 최소화하면서 압축률을 극대화하는 기법이에요. 결과적으로 터보컨트는 KB 캐시 용량을 6분의 1로 줄이면서도 AI의 정확도는 그대로 유지하는 데 성공했어요. 메모리는 훨씬 덜 쓰는데 처리 속도는 최대 8배까지 빨라진다는 거예요. 여기까지 들으면 그럼 반도체 덜 써도 되겠네 라는 생각이 자연스럽게 드는 게 맞아요. 시장도 그렇게 반응했고요. 근데 여기서 경제학적으로 아주 흥미로운 질문이 하나 등장해요. 효율이 좋아지면 소비가 줄까요? 아니면 늘까요? 역사를 보면 답이 나와요. 19세기 영국에 제임스 와트라는 발명가가 있었어요. 증기기관의 효율을 획기적으로 개선한 사람이에요. 당시 사람들은 기관이 효율적으로 바뀌었으니 석탄을 덜 쓰겠지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실제로는 정반대가 일어났어요. 증기기관 운영 비용이 낮아지니까 너도 나도 증기기관을 들이기 시작한 거예요. 공장이 늘고 기차가 깔리고 산업 전체가 확장됐어요. 결과적으로 석탄 소비량은 줄기는커녕 역사상 유례없는 속도로 폭증했어요. 경제학자 윌리엄 스탠리 제본스가 이 현상을 관찰하고 정리한 개념이 바로 제본스의 역설이에요. 자원의 사용 효율이 높아지면 오히려 그 자원의 총 소비량은 늘어난다는 법칙이에요. 컴퓨터 역사도 똑같아요. 반도체가 작아지고 성능이 좋아질수록 컴퓨터 가격이 내려갔고 더 많은 사람들이 컴퓨터를 쓰게 됐고 그 결과 반도체 수요는 줄기는커녕 수십 년에 걸쳐 계속 늘어났어요. 스마트폰, 클라우드, 이제는 AI까지. 효율화가 시장을 죽인 게 아니라 시장을 더 크게 키운 거죠. 터보컨트도 이 흐름에서 보면 논리가 달라져요. AI 운영 비용이 낮아지면 기업들이 AI를 덜 쓸까요? 오히려 지금까지 비용 때문에 못 만들었던 더 복잡하고 강력한 AI 서비스를 만들려고 할 거예요. 지금은 10만 단어 정도 기억하는 게 한계인 AI가 효율이 6배 좋아지면 600만 토큰 규모의 대화도 처리할 수 있게 돼요. 수천 페이지짜리 법률 문서를 통째로 읽고 분석하거나 몇 년치 데이터를 한 번에 처리하는 서비스가 현실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결국 더 많은 HBM, 더 많은 고성능 메모리가 필요한 구조로 이어지는 거죠. 여기에 한 가지 흐름이 더 있어요. 바로 온디바이스 AI예요. 지금까지 AI는 대부분 클라우드 서버에서 돌아갔어요. 우리가 스마트폰으로 챗GPT에 질문하면 그 질문이 멀리 있는 서버까지 날아가서 거기서 연산되고 답변이 돌아오는 구조예요. 스마트폰 자체의 메모리가 작아서 AI를 직접 돌리기가 어려웠기 때문이에요. 근데 터보컨트처럼 메모리 사용량을 6분의 1로 줄여주는 기술이 실용화되면 서버까지 안 가도 돼요. 내 손안의 스마트폰에서 바로 AI가 돌아가는 시대가 열리는 거예요. 이걸 온디바이스 AI라고 해요. 이게 가능해지면 전 세계 수십억 명이 스마트폰을 AI 처리에 최적화된 새 기기로 교체해야 하는 교체 수요가 생겨요. 스마트폰뿐만 아니라 노트북, 로봇, 자율주행차까지 그 안에 들어가는 메모리 반도체 수요가 어떻게 될지는 이제 조금 그림이 그려지지 않으세요? 정리하면 이래요. 시장은 터보컨트를 보고 메모리 덜 쓴다, 반도체 수요 감소라는 1단계 논리로 반응했어요. 그런데 기술과 경제의 역사는 효율화가 수요를 줄이는 게 아니라 오히려 시장 자체를 더 크게 키워왔다는 걸 반복적으로 보여줬어요. 터보컨트가 이 흐름을 따를지 아닐지는 아직 지켜봐야 하지만 적어도 무조건 나쁜 소식이라고 단정하기엔 논리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건 분명해요. 자, 지금까지 터보컨트가 뭔지, 시장이 왜 그런 반응을 보였는지, 그리고 역사적으로 비슷한 상황이 어떻게 흘러갔는지를 같이 살펴봤어요. 정리하면 이 사건의 흐름은 이렇게 요약돼요. 구글이 AI 메모리 효율을 6배 높이는 기술을 발표했어요. 시장은 메모리를 덜 쓰니까 반도체 수요가 줄겠다고 판단하고 반도체 주식을 팔았어요. 그런데 기술과 경제의 역사를 보면 효율이 좋아질 때 수요가 줄었던 경우보다 오히려 폭발적으로 늘었던 경우가 훨씬 많았어요. 증기기관, 컴퓨터, 스마트폰 모두 마찬가지였고요. 물론 이게 터보컨트 때문에 반도체 무조건 오른다는 결론은 아니에요. 저는 그런 말을 할 위치도 아니고 그렇게 단정할 수 있는 사람도 세상에 많지 않아요. 경제와 시장은 변수가 너무 많아서 하나의 기술 발표만으로 결과를 단정하는 건 공부하는 입장에서도 조심해야 할 태도라고 생각해요. 제가 오늘 영상을 통해 정말 하고 싶었던 말은 이거예요. 같은 사건을 보더라도 표면적인 정보 하나에 반응하는 것과 그 뒤에 있는 구조적 흐름을 함께 보는 것 사이에는 꽤 큰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거예요. 시장의 첫 번째 반응이 항상 옳은 건 아니에요. 그리고 그 반응이 옳은지 아닌지를 스스로 판단하려면 결국 기술의 원리와 경제의 역사를 조금씩 공부해 나가는 수밖에 없어요. 저도 아직 배우는 중이에요. 이 영상을 만들면서 KB 캐시가 뭔지, 제본스의 역설이 어떻게 실제 사례에 적용되는지를 직접 정리하면서 저 역시도 많이 배웠어요. 완벽하게 이해하고 설명하는 게 아니라 같이 공부하는 사람으로서 제가 이해한 것들을 나눠보고 싶었어요. 앞으로도 이런 방식으로 뉴스에서 한 번쯤 들어봤지만 제대로 이해하긴 어려웠던 경제, 기술 이슈들을 같이 뜯어보는 영상을 계속 만들어 볼 거예요. 어렵게 느껴지는 개념들도 천천히 풀어가다 보면 분명히 조금씩 보이는 게 달라지거든요. 저도 그 과정 중에 있고 이 채널의 그 여정을 같이 걸어가는 공간이 됐으면 해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됐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요. 궁금한 점이나 다음에 다뤄졌으면 하는 주제가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같이 공부하는 분들이 많을수록 저도 더 열심히 준비하게 되더라고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